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지만 연착륙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고요.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0.67% 내리면서 1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지난 13거래일 동안 5.29%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 0.6%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애플이 0.6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이날도 2%가량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1%가량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3.27% 하락률을 기록했고 메타는 4.4%로 크게 뛰면서 시총 7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광고 매출이 살아나면서 3분기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훈풍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시장이 주목했던 지표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연율 2.4%로 시장 전망치 1.8%나 1분기 성장률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분기 민간 소비가 연율 1.6%로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1,000건으로 전망치 23만 5천 건을 밑돌았고 전주 대비로도 7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을 보여줬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소비가 건재하고 덕분에 성장률까지도 강하게 나오자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날 연준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선 시장에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연준이 긴축 사이클의 끝을 알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시장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바클레이즈는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의 수석 경제학자는 11월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 상단이 5.75%에 이른 뒤 내년 6월까지 동결이 됐다가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매파적인 입장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막을 만한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면 2.6%로 예상보다 낮게 나온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연준의 목표치 2%에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는 7월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되죠.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연준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ECB 총재도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유럽 주요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과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파월 의장 발언을 호재로 읽으면서 대체로 상승했는데 상해 종합지수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엔화 움직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3,79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유가는 오르면서 브렌트유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4달러 선까지 올라섰고요. WTI도 배럴당 8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국채금리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10년물이 4%를 다시 돌파했고 2년물도 4.92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7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